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 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자자 분석 들어갑니다. 4월 17일 해외 축구 경기 분석 5경기 왕 선생의 3분 스포츠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최종 조합 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라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AS 모나코 대 로리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나코 같은 경우 리그 4위로서 현재 순위라면 다음 시즌 유로파 리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3위권 안에만 들어가면은 그들이 바라는 챔스 진출까지도 가능하게 남은 시즌에 대한 동기부여는 확실한 부분. 자, 비록 지난 라운드에서 낭투와 비기며 3위인 마르세유와의 승점 차이가 3점이지만 무엇보다 두어 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순위는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엠볼러가 부상으로 빠진 최근에 정상 몸 상태가 아니지만 2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벤 예데르를 중심으로 벤 세르기와 골로빈 그리고 폴란트 등이 해결해줄 선수들은 즐비하고 널린 모나코 안방에서 집중력을 끌어올려 경기에 나설 것이라 보입니다. 반면 로리앙 같은 경우 3경기 연속 승리를 따내지 못하며 상위권과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모나코와 랑스 등을 제치고 리그 2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덴렌 모피의 이적으로 인해서 순위가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밤바, 디엔가, 파브레 등 능력 좋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확실한 골 게이터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다라는 거. 과연 두 팀 간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정팀 로리앙은 안방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승점 관리를 잘하는 팀입니다. 그러나 최전방 마무리를 해줄 선수 부재 속에서 최근의 경기력에 있어 기복을 보이고 있다는 거. 마타조와 카마라의 중원 장악 속에서 벤 세르기가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공격 전개할 홈팀 모나코가 안방에서 충분히 뎁스의 차이를 앞세워 경기를 운영할 것이고, 반면 원정팀 로리앙 같은 경우 수비적 운영 속에서 역습을 노릴 것입니다. 왕 선생은 이 경기 AS 모나코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어노바 최종 조합 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 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노팅엄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팅엄 같은 경우 세리에 몬차와 더불어서 승격 이후에 유럽에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하며 내신 10위권 진입에 노리고 있었던 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큰 기대를 걸고 영입했던 주축 선수들이 줄부상을 당하며 액티브 로스터에 빠지며 험난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는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는데 깁스 화이트와 브레넨 존스 그리고 아예우 등 기회를 골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맨유 같은 경우 주중 세비야전에서 자책골 2개가 나오며 승리를 챙겨가지 못했기에 다음 주에 있을 원정 경기에서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기까지 4일 휴식이 있긴 하지만 레시포드가 부상으로 이탈한 악재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 경기에서 100%로 전력을 다하긴 어렵습니다. 자, 사비처와 카세미르 등 주중 플레이 풀타임을 뛴 선수들이 벤치에 머물며 에릭센과 프레드 등 선발 출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맨유가 지난 경기 세비야에게 당한 패배에 대한 부분을 반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두 팀 간의 맞대결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시아와 맥과이어의 치명적인 자책골 2개로 세비야에게 승리하지 못했지만 경기력만큼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와 산초 등 측면에 나서는 공격수들이 왕성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자, 이 경기에서도 노팅엄의 측면을 충분히 휘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홈팀 노팅엄 같은 경우 강등권 순위이기에 안방에서 수비적으로만 경기에 나설 수 없다라는 거.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고 맨유의 역습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왕 선생은 이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어노바 최종 조합 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 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사솔로 대 유벤투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솔로 같은 경우 지난 라운드에서 베로나에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루에 골이 나왔고 경기를 내내 공격적인 운영으로 상대를 밀어붙였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그래도 패배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패를 이어가며 로마를 비롯한 강팀들을 상대로 경기를 리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럽 대항전 진출도 강등도 크게 상관없는 팀이긴 하지만 베라르디와 로리엉트, 데프렐 등 최전방 공격수들은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중인 사솔로입니다. 반면 유벤투스 같은 경우 이 경기 불빛의 전력으로 가동하기 부담이 따릅니다. 주중 경기에서 스포르팅을 상대로 유로파 8강 1차전을 승리하긴 했지만 한 골 차이였기에 원정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황. 리그에서는 승점 15점 삭감으로 인해 사실상 우승은 물 건너갔다는 점 또한 감안을 해야 합니다. 파레데스와 포그바 등 주중에 짧게 뛴 선수들과 더불어서 모이스킨과 밀리크 등이 중심으로서 선발로 나설 것이라 생각이 들며 과연 두 팀 간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정팀 유벤투스를 상대로 최근 3연패를 당하긴 했지만 이 경기는 홈에 2점을 누릴 수 있고 상대는 주중 경기 이후 휴식을 시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포라테시와 토르스트베츠, 로페즈 등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흐름을 가져올 것이고 베라르디의 안정적인 마무리까지 있을 홈팀 사솔로가 안방에서 대여 사냥에 성공할 것이라 생각을 하며 왕 선생은 이 경기 사솔로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오노바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 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AT 마드리드 대 알메리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틀란티코 같은 경우 라요 원정에서 승리를 하며 연승을 이어갔고 리그 2위인 레알 마드리드 턱밑까지 따라왔습니다. 수년간 유럽 최고팀 중 한 팀으로서 시메오네의 강한 철퇴 축구가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이번 시즌만큼은 공격의 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즈만은 공격 포인트 18개를 기록하며 공격진을 이끌었고 모라타와 코레아 등이 마무리 또한 인상적인 시즌입니다. 사비치와 히메네스가 버티는 수비 라인 또한 여전히 탄탄함을 과시하고 있는 AT 마드리드입니다. 반면 알메리아 같은 경우 지난 라운드에서 발렌시아를 잡고 강등권과의 격차를 뒀습니다. 그러나 최하위인 옐체를 제외하면 하위권 팀들의 승점 차가 크지 않은 라리가이기에 강등에 대한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따낼 수 있는 승점을 싹싹 끌고 모아야 되는 상황. 자, 다음 시즌에도 라리가에 뛸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승점을 쌓아야 되는 알메리아라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이 경기 아틀란티코 원정이기에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을 기용하며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역습 한 방을 노릴 것이라 생각이 들며 과연 두 팀 간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메리아는 최전방에 나설 루이스 수아레즈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필드 플레이어들이 라인을 확실하게 내리고 웅크린 경기로 승점 추가를 노릴 것입니다. 그러나 홈팀 아틀란티코 같은 경우 그리즈만의 위력적인 공격 전개 외에도 카라스코와 몰리나, 르마 등 측면 돌파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두 팀 다 전력의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 속에서 홈팀 아틀란티코가 연승을 이어갈 것이라 생각을 하며 왕 선생은 이 경기 AT 마드리드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오노바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 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마지막 경기 볼프스부르크 대 레버쿠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프스 같은 경우 지난 라운드에서 글라디바흐에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우니온과 프랑크푸르트, 슈투가르트 등 이어지는 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다시금 흐름을 타나 했지만 아쉬웠던 패배였습니다. 초반 하위권에 처져 있던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순위도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라라는 거. 카민스키와 요나스빈, 발드 슈미트 등 공격진을 해결할 수 있고 스반베리와 아놀트가 이끄는 중원 또한
또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레버쿠젠 같은 경우 리그에서 5연승에 성공하며 6위까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선두권인 미넨과 도르트문트와의 승점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4위는 한번 충분히 추격할 수 있는 상황. 주중 위니온과 유로파 8강 1차전을 치렀고 다음 주 일정 또한 있지만 부상자가 돌아온 불빛이고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기에 이 경기에서 전력을 다할 것이라 생각이 든다는 거. 과연 두 팀 간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버쿠젠은 리그 페이스가 워낙 좋긴 하지만 위니용전 휴식일은 2일에 불과했기에 비르츠와 무사 디아비가 풀타임 뛰기는 어렵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안드리히와 데미르바이 등 수비력이 좋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원정에서 라인을 지키는 축구를 할 것이기에 볼프스가 쉽게 최종 수비 라인을 넘어서진 못할 것입니다. 두 팀이 경기 내내 치열한 경합을 할 것이고 한 팀이 앞서는 경기 내용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며 왕 선생은 이 경기 볼프스부르크 경기 무승부를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언어바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 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언어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선생과 함께 픽 공유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